마침 특별히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호주에 가서 거의 한 30년 넘게 살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느끼는 거는 왜 6.25 기념식을 안 할까? 왜 교회들이 6.25 전쟁에 대해서 교인들에게도 가르치지 않고 찬송가 뒤에는 국가기념주의를 꼭 지키라고 국가기념주의에 교동문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왜 안 지킬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참전, 우리나라의 참전, 전쟁 때 군인을 보낸 참전 16개국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6.25 기념식을 합니다. 자기들끼리라도. 그리고 기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념 비석도 세우고, 기념 조형물도 세우고, 호주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드니에다가 기념 다리도 만들고, 우리나라 한강에는 6.25 사변 때 다리가 2개 있었습니다. 한강 철교하고, 그 다음에 왕십리 쪽에서 나가는 다리 하나하고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가 전쟁 때 다 폭파돼서 끊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18개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 5개가 또 늘었답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다리가 한강에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도 6.25를 기념하는 이름을 붙인 다리는 하나도 없어요. 호주 시드니에는 전쟁을 기념하는 다리를 세웠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이게 왜 다리 이름이 이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른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드니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동네의 거리 이름이 가평 스트리트입니다. 호주 군인들이 가평 전투에 와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중공군하고 붙어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한복판에다가 길 이름을 가평 스트리트라고 탁 해놓고 가평 스트리트 입구에다가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가평 스트리트에 전쟁을 했던 날을 매년 시드니 한복판에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는 매년 그 예배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군복을 입고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리고 그때 참전한 군대의 부대는 지금도 가평 부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전쟁의 피해자이고 당사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6.25가 전쟁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대학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충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오늘도 저는 꼭 주일날 설교를 하기보다는 나라 사랑을 왜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누가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인가?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오늘 성경 말씀 말따나 어른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라기보다는 6.25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어른들이 물론 다 지금 주먹 불끈 쥐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지만은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참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서울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오늘 아침에 60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가라. 사드 가져가라. 우린 필요 없다. 허가 신청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 앞에서 데모하도록 또 허가를 해줬어요. 지금 이런 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답답하죠.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아까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신명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런 게 아니야.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무슨 말이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너는 그 일, 내가 보고 네가 경험한 것들을 네 후손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자들에게 알려줘라. 근데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 유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 얼마나 알려주고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유교? 아, 그거 그때 전쟁이 있었던 거야. 뭐 이러고 마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거에다 빨간 글씨를 크게 좀 썼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존재할 가치도 없고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본이 지금 역사를 계속 왜곡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역사를 계속 왜곡하고 있습니다. 만주 땅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는데 고구려는 중국의 청나라, 명나라처럼 한 변방 국가였기 때문에 그건 우리 땅이다. 세상에. 역사를 다 뒤집어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일본의 모든 국회나 도서관에 가보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옛날 지도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한 호사카 교수라고 하는 양반이 그걸 다 찾아가지고 일본 정부에다가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일본 정부에서 대학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난 일본 안 산다. 일본 사람이 돼. 난 일본 안 살겠다.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세종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세종대학에서 그 양반은 자기 과목 없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매일 강의하는 게, 그러고서 세종대학에서 월급 받는 교수예요. 우리 대학에도 한 번 왔다 갔어요. 여러분,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나라, 18살, 15살 먹은 처녀 아이들 다 정신대로 끌고 가서 그렇게 칠창만창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끌고 갈 일이 없다. 일본 지금 그럽니다. 이런 나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래 둘까요? 오래 두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중국 오래 못 갑니다. 저게 큰 소리 치지만 56개의 종족이 모여가지고 지금 와글와글 만나고 있어요.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라, 이 지구상에서 그런 역사가 살아남은 예가 없습니다. 자, 유교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모르시는 세대가 여기 많이 계시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에 중공군이 400대 탱크를 몰고 38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장갑차라고 하는 건 그건 탱크하고 좀 달라요. 11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뭐라고 3일이면 서울 끝, 석 달이면 남한 제주도까지 다 자기가 편하게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남한에서 쳐들어간 전쟁이다. 미국 놈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우리 대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애들이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소련이 전쟁 물자, 탱크, 비행기 다 북한에 대줬습니다. 자기들은 오지 않고 다 내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북한이 다 압록강까지 우리 군이 유엔군이 쳐들어가니까 중공군이 100만 명이 전쟁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우리 미국 군인이 가지고 있는 총알보다도 중공군 숫자가 더 많대. 그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3년 한 달 동안 전쟁하고 난 다음에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돼서 지금도 휴전입니다.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이 전쟁을 가리켜서 메가더 장군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내가 평생 젊어서부터 전쟁터에서만 살았는데 3년 동안에 이렇게 치열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은 자기는 본 일이 없다. 처음이다. 기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좀 통계를 제가 좀 적어놨어요. 우리나라 군인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13만 7천 명입니다. 3만 명은 죽었다는 것은 아는데 군대는 갔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를 않고 있고 죽었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어디 가서 붙였는지도 모릅니다. 3만 명이 자식을 군대에 내보낸 어머니 아버지들 가운데 3만 명이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군대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군대 안에서 그 유해 발굴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쟁이 치열했던 장소마다 가서 땅을 파헤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이 5만 7,9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52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우리가 만들어낸 통계가 아니에요. 북한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리고 중공군은 100만 명이 죽었어요. 남한의 민간인은 99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민간인들이 한 100만 명 죽었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민간인들이 150만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전쟁 미망인이 10만, 전쟁 고아가 5만, 이런 숫자만 가지고도 6.25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 전쟁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 딱 다물고 어른들이 말 안 하고 말 안 하는 게 더 미덕인 것처럼. 자, 이건 6.25 전쟁 때 치러졌던 전쟁의 한 장면을 외신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내놓은 거예요. 이거 왜 이래? 화면 안 떠요? 전세계 각국의 군인들과 장병들 사이에 군번도 이름도 없이 전쟁터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평화를 지켜낸 숨겨진 영웅들인데요. 전투의 승부를 결정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임무, 군필자들은 다 한다는 보급이죠. 그러나 1950년대 한국은 포장되지 않은 도로와 산악지대뿐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데 최악의 지형이었는데요. 징집과 모집을 통해 차출된 한국 민간인들은 식량, 탄약, 무기를 전쟁이 진행 중인 산꼭대기까지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전쟁터에서 총을 안 챙겨도 이것은 꼭 챙겼다는 A 특공대의 비밀, 바로 지게입니다. 그게 A 특공대야. 지게의 모양이 알파벳 A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A 특공대. 이 A 특공대는 지게를 이용해 군수 물자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입니다. 부상당한 사람까지 옮기며 최전방의 운송 부대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 지게라는 게 한국 특유의 운송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상위로 탄 총알 뭐 날라야 될 거 아니야? 갖고 날라야 될 거. 그래서 마음 아픈 게 이렇게 전사자, 부상자 이런 분들도 이번에 직접 나갔다고 하니까. 예. 좀 무슨 얘기죠? 6.25 전쟁이 났을 때 30살 미만 된 사람은 다 현역으로 끌고 갔습니다. 전쟁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30살이 넘은 사람은 전부 다 그냥 옷 입은 채로 지게 하나씩 쥐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서 그분들이 전부 다 산꼭대기에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군수물자를 쳐다가 주고 산에서 죽은 사람은 지고 내려오고 밥도 사다가 주고 이렇게 했는데 10만 명이 그렇게 불려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은 군인 아니야. 군번도 없어. 그냥 죽으면 그것을 끝이야. 이렇게 나라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다못해 기념식 하나 안 하고 군번도 없이 그렇게 갔으니까 국가가
원호 대상자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자식들이 지금 다 60, 70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전쟁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된가 한번 봅니다. 저기 38선 있죠? 빨간 선 쭉 거져 있는 것이 북한 군인들이 석 달 만에 대한민국을 끝내겠다고 하고 쳐들어왔는데 맨 마지막에 파란 색깔 칠해져 있는 부산하고 마산하고 여기 낙동강 근처 여기만 지금 안 뺏기고 다 뺏겼습니다. 완전히 노란색은 다 뺏긴 거죠. 여기 마산은 여기 진도에서 김성원 부대라고 그러는 해병대 부대가 이쪽을 막고 있었고 이쪽에 대구 쪽 이쪽에는 전부 다 삼당준 쪽으로 해가지고 육군 6사단하고 7사단이 거기를 막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저것도 얼마 안 가면 무너질 판이에요. 저거 조금 남았잖아요. 다 뺏기고. 그런데 그때 유엔군이 들어왔습니다.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저렇게 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밀고 올라가 보세요. 저 꼭대기 백두산 있는 데하고 함경북도 조금 남겨놓고 다 뺏었어요. 이제 통일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제 한국 통일은 끝났다. 그러니까 중국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중국에다가 폭격을 하자. 그런데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너 중국에다가 폭격하라면 중국하고 또 큰 싸움이 되니까 그건 하지 말자. 그렇게 왁신각신 하는 동안에 중공군 10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대통령 말 안 듣는다고 미국으로 불려가서 해임 조치됐죠. 미국의 국회에 가서 메가더 장군이 연설을 한 게 유명하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나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끌려와서 평생 입고 다니던 군복을 벗어서 지금 이제 끝나지만 죽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밀고 내려옵니다. 중공군이.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서 지금 38선 이남으로 또 밀려 내려왔어요. 제가 1.4 5대 때 얘기입니다. 제일 추운 겨울에 저렇게 해서 또 전쟁이 밀려서 이제 남한도 이제 저 충청도까지 다 이제 뺏기고 절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전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든지 한 뼘이라도 땅을 더 차지해야 휴전 협정할 때 그 선에서 휴전할 수 있다. 이제 이래가지고 다시 쳐 올라가서 전쟁을 다시 해가지고 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 저게 지금 조선대로 휴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동작동에 있는 국군 묘지입니다. 헌충원이라고 그러죠. 여기 18만 명의 전상자 군인들이 그 동작동에 묻혀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입니다. 유엔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죽었는데 대부분 자기 나라로 나중에 죽은 시체라도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는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 대충 끌어 묻어놨다가 나중에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유엔 기념공원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부산에다가 2,300명 저기다가 지금 묻어놨습니다. 자, 여기 부산 가서는 좀 가까우니까 부산에 가서 해운대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한번 가보세요. 가셔서 거기 써있는 거 나라 국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묻혔을까? 호주에서 온 한 군인이 거기 묻혔는데 거기 묻힌 사람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야. 17살. 17살에 호주 군대에 들어왔다가 한국으로 불려와서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 돌아가지도 못하고 거기 묻혀 있어요. 자,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우리 여기 창신고등학교 이따 우리 여기 오신 어르신들은 나가실 때 저 앞에 한번 나가시기 전에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국에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다 군대를 끌고 왔어요. 얘들도 군번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왔을 때 이름 적고 군번을 이렇게 줬대요.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막 밀려오고 전쟁은 급하고 하니까 그냥 가. 그래가지고 군번도 없이 그 전쟁에 참석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사장님도 그때 중학교 3학년인데 해서 끌려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전쟁터에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끌려간 사람이 지금 다 84세, 5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6.25 참전 용사는 지금 거의 다 없습니다. 다 돌아가셨죠. 그런데 너무 학교에서도 6.25 기념식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6.25 기념식 하지 않도록 6.25 노래 부르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뭐 그분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었어요. 6.25 기념식을 하는 것을 북한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 노래 부르는 것도 그 노래 보면 쫓고도 쫓아 다 죽이자 뭐 이런 가사가 나오니까 그것도 북한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그 노래도 부르지 말자. 그래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몰라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다니는 애들,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마음속에 나라 사랑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훈처에서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살아왔든지 죽었든지 간에 끌려간 그 학교들에게는 저런 기념 비석을 만들어 세우자. 그래서 창신중학교 다니는 애들은, 창신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들락날락 하면서 저 비석 읽어보고 아 우리 선배들이 6.25 전쟁 때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좀 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훈처에서 지난해 12월 12일 날입니다. 여기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저 비석을 세우는 기념식을 하고 저기 현수막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날 39사단에 있는 육군 군악대가 와서 따따따따 하면서 아주 손님들도 많이 오고 아주 멋지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 비석이 저겁니다. 창신고등학교 그 모자에 나는 마크에다가 저렇게 해서 저 밑에 가보시면은 다 그 전쟁에 대한 스토리를 찍어서 사진도 찍어놓고 그 다음에 글로도 새겨놨습니다.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연변과학의대 김진경 총장님이 창신중학교 3학년 때 끌려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8명이가 몇 명 살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날 여기 왔다 가셨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연세대학의 김동길 교수가 책을 출판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12권으로 대하 소설을 쓰셨어요. 지난해입니다. 그래놓고 그 책이 출판됐는데 그분이 신문에다가 저렇게 기사를 썼어요.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저 양반이 그 책을 써서 출판하면서 저렇게 얘기하고 강연을 다녔는데 저 책이 저도 아직 책을 못 샀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잘 팔린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역사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좀 알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죠. 자, 오늘 나중에 우리 색스폰 가지고서 6.25 노래를 특성을 해주실 공윤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소개하지만 이 목사님이 지금 저 충청도 계룡대에 사셔요. 거기 사는데 오늘 제가 6.25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더니 내가 가겠다고. 내가 가서 난 색스폰 연주자니까 특성을 좀 하겠다고. 이래서 오셨는데 오시면서 이 태국기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종이를 만드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다 들고 계시면서 나중에 우리 마지막에 애국가 부를 때 이걸 좀 해서 불러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가운데
국기에 안 가지고 있고 쳐다도 보기 싫다는 사람이 절반은 된답니다. 제가 조금 더 사진 보여드릴게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저 전라남도 섬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섬에 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태극기를 꽂자. 어떤 날 꼽을 거냐? 아니, 1년 내내 꽂자. 그래가지고 그 마을 입구에다가 다 저렇게 국기 계양대를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태극기를 꼽아놓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태극기도 하나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왜 안 넘어가요? 예, 넘어왔네요. 이거 보세요. 그 마을 입구에 사람 집도 없는 데까지도 다 국기계양들을 칸칸이 전봇대 세우듯이 세워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은 1년 365일 국기를 꼽아놓고 진도 송산 마을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가 비록 섬에 살지만 내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내 나라의 국기는 상징은 태극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섬도 있는데 국기마저 안 꼽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서 큰소리 치는 이 세태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지난 헌庆일 지난 6월 7일 날 국민일보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저기 지금 7명의 집의 사진이 이렇게 차근차근되어 있어요. 그 7명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거나 임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집이에요. 국민일보가 헌庆일 날 아침에 기자들을 다 집집마다 따로따로 보내서 사진기 들고 가서 국기를 꼽았나 안 꼽았나를 전부 사진을 찍어다가 저렇게 신문 전면에다가 내놨습니다. 7사람 가운데 7사람 집이에요. 저게 7사람 집 가운데 4집이 국기를 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안 꼽은 거하고 여러분들이 안 꼽은 거하고는 달라요. 국가에서 이번 헌庆일 날 국기를 다 개양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장관님들이 우리는 뭐 국기도 없고 꼽을 것도 없고 필요 없다. 안 꼽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일보 기자들이 저렇게 집집마다 책상에서 찍어가지고 신문 전면에다가 내놓은 겁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집에 태극기가 있는지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저는 호주에서 30년 살면서도 우리 집에 국기가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브리스벤이라는 도시에 사는데 시드니에가 1000km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호주하고 한국하고 결승전에 붙었어요. 제가 우리 손자들 2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들이 다 태극기 하나씩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손자들이 태극기 흔들면서 머리 터져라고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응원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렇지만 내 아버지 나라가, 내 어머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우리가 살면서 내 나라 국기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국기 하나 제대로 보관해 두지도 않고 공휴일이 지나가나 무슨 국가격일이 지나가나 말거나 상관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 공윤팔 목사님은 제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오시면서 이 태극기를 130개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공윤팔 목사님은 해군 군악대 대장을 30년 하신 분이에요. 저 목사님은 매년 자기 돈 들여서, 누가 국가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군악대를 제대한 사람들, 육해공군 군악대 제대해서 나팔 부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합주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6.25 전쟁에 참전한 나라마다 가서 위로 음악회를 해주고 오시는 분이에요.
7월 달에 지금 호주 시드니에 가십니다. 그 단원 20명이 다 자기 돈 들여서. 자, 이거 금년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오늘부터 며칠 동안 부산에서 6.25 전쟁 음식 시식회를 한대요. 이런 거 도시마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6.25 때 너희 할아버지들이, 너희 아버지들이 이렇게 주먹으로 된 보리 개떡 하나 얻어먹고 전쟁했다. 그거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천막에서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학교에 다닙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천막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다 산골짜기로 갑니다. 가서 거기다가 천막 쳐놓고 일주일 동안 아버지 어머니가 구약성경 신명기 출애굽기를 읽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몇천 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풀려나서 그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천막을 치고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먹은 건 뭘 먹었는 줄 아느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맛있는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밀개떡, 그걸 우리 조상들이 먹으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은 애들에게 다른 음식 안 줍니다. 그 맛없는 음식 너희도 이거 먹어야 된다. 먹이면서 아이들에게 출애굽 역사를 가르쳐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에 1,5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본토는 300만 밖에 살지 않아.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세계 속에서 강대국으로 어느 나라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로 우뚝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문 기사를 보고서 이제 금년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구나. 우리나라도 각 도시마다 내년쯤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6.25 기념일 날은 맛있는 음식 먹지 말고 개떡 만들어가지고 점심 한번 먹으면 어떨까. 그래서 한 번 먹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하면서 살았다. 저는 6.25 전쟁 끝나고 10년 뒤에 군대를 갔는데 밤새도록 매맞고 밤새도록 바닷물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게 그 추운 겨울에 고생을 했는데 그때 생각이 뭐냐 그러면 밥이나 좀 실컷 먹여주고 때리든지 패든지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배고픈 겨울. 전쟁 난 다음에 10년 후에도 그랬는데 그 앞에야 전쟁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런 음식 전시회를 각 시도마다 이제 해서 부녀회원들이 해가지고 우리 여기 경상남도 어머니인가 여자도 회장님도 계시는데 경상남도에서도 내년에 좀 하세요. 청원에서. 저래가지고 사람들 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 우리 선조들이 6.25 때 이렇게 먹고 살았단다 하고 좀 가르쳐주면 애들이 뭔가를 생각을 하게 하지 않을까. 자, 제가 이번 한 번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여기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46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전주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땅이 좀 많아서 아마 그 부잣집 아들이었는 것 같아요.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우리나라 군정 시절에 유학생 1호로 간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석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석사학위가 이제 한 학기 남았어요. 그런데 1950년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자기 다니던 대학의 총장실에 갔어요. 총장님, 제가 이제 한 학기만 있으면 졸업을 하는데 저 졸업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나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야, 전쟁이 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 나오는 판인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이 났는데 네가 가서 뭘 하냐? 아무것도 안 해도 난 가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총장이 감동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교수회의를 소집을 해서 6개월 땡겨서 아직 석사학위 논문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석사학위 줘서 우리 이 친구 보내자. 그래서 6개월 땡겨서 총장실에서 자기 혼자 졸업식을 했대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와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40일 동안 한국에 와서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와가지고 이 스토리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너무 피난민들이 많이 몰렸는데 다 굶어 죽어가고 병들었는데 다쳤는데 치료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진료소를 만들었어요. 치료 진료소. 병원도 아니야. 자기 의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왔으니까 영어를 못 잘하니까 부산 어디 뭐 하일이 어디 있고 미군 부대가 있을 때요. 거기 찾아가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어 다 죽어가고 있다. 총 맞아서 이렇게 부상 나가서 고치지도 못한다. 당신들이 의사도 좀 보내주고 약도 좀 보내주고 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병원이 거기서 진료소가 신장이 돼가지고 뭐 매일 그냥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굴목들이 와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게 지금 오늘날 고신대학 부속병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커진 게. 그리고 이분은 어쨌든 나야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석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은 석사학위를 고사하고 미국만 갔다 와도 다 대학 교수예요. 그러던 시절이에요. 더군다나 미국 가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연세대학에서 우리 대학 교수로 와라. 자기 모교는 숭실대학이니까 숭실대학에서 와라. 나는 그런 데는 안 간다. 거창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여러분들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입니다. 호주 선교사들이 그 지리산 밑에 거창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가나다라도 모르는 한글 모르는 여자들 모아가지고 야학으로 시작을 했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거창한 지금 그 당시에 누에꽃을 길러가지고 양자목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기술을 가르쳐주는 여학교를 만드는 게 오늘날 그게 거창고등학교, 거창중학교예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폐교가 됐어요. 일본 사람들은 호주 선교사들 1942년에 다 잡아가지고 호주를 보내버렸잖아요. 폐교가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학교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우려고 하고 인수를 해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돈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느 교회도 그 당시에는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다 돈 투자한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빚만 잔뜩 짊어지고 넘어가기 5분 전에 있는 학교를 이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내가 하겠다. 내가 맡아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 교장으로 가가지고 취임식을 했는데 취임식 하는 날 학생 9명 놓고 했답니다. 학생 9명 놓고 교장이라고 가서 앉아가지고 무슨 학교를 하겠어요. 우리 같은 생각으로 생각하면 여기 교장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는 해야 되겠다. 이거 살려서 대학보다는 젊은 사람들에게 민족의식을 넣어주고 확실한 나라 사랑의 정신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고서 1년 동안은 몸부림을 치면서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담요 한 장하고 성경책을 들고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갔답니다. 거창해서 거기니까요. 가니까 어느 동굴이 하나 있더래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거창고등학교 문제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 저는 여기서 안 내려갑니다.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올 것도 없고 하니까 나 금식하겠습니다. 사흘을 금식하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더래요.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대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 지리산 꼭대기에 되는 원자가 되는 걸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한테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라 이 나라 젊은 아이들 교육 바로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전주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땅이 있는데 그 땅 다 팔아가지고
서울에 가서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고 동아일보에다가 광고를 내겠습니다. 알아서 하시죠.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 길로 자기 교장실로 왔대요. 왔는데 교장실에 딱 와보니까 등기 편지가 미국에서 한 장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학교가 지금 갚아야 될 빚이 $2,000 2,000불인데 그 봉투를 보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2,050불을 보냈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빚을 갚았어요. 그러고서부터 거창고등학교를 오늘날 한국의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제일 아들, 딸 어디 보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다 거창고등학교 보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매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너희들 졸업하고 대학에 다 가지. 거창고등학교 수준은 대학 안 가는 애들 별로 없답니다. 다 간답니다. 대학 다 가지. 대학 졸업하고 취직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첫째, 월급이 제일 적은 쪽으로 가라. 자기가 그렇게 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절대 없는 데로 가라. 오늘날 생각하면 이제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정말 멋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힘들지만은 미래에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다투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말아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네가 장래성을 만들어가라.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지금도 거창고등학교 취업 10개 명이라고 하는 게 그 학교에 가면 다 크게 벽에다 써붙여놓고 있어. 자, 여러분. 뭐 그런 얘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전쟁이 일어나서 다 도망가는 세상에 나는 내 나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국을 찾아온 이 전교장 선생님.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게 나라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좀 해줘가지고 바르게 사는 방법이 뭔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제가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실 때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저는 뭐 그때 기대를 걸고 찾아가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는 좀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어떤 양반이 검은 옷을 입으시고 까만 고무신 신고 이러고 턱 내다보면서 제가 전영창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교회 선생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침 일찍 갔는데 청소하지요. 그래. 무슨 청소를 하시는데요? 왜 교장선생님이 청소를 하세요? 그랬더니 교장은 조금 있으면 학생들이 오고 선생님들이 오실 터인데 그분들이 오셔서 아이들 데리고 공부 가르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내가 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해서 준비시켜주는 일을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취해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학교, 예수 믿는 학교 만들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교사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매년 졸업생들이 다 졸업생들 다시 학교로 온답니다. 왜? 이번 졸업식에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가야 되겠다. 졸업생들을 모아놓고 보통 1시간씩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그걸 듣기 위해서 작년에 졸업한 애들이, 그 전에 졸업한 애들이 다시 모이는 거야. 그렇게 성의 있게 학생들을 가르쳐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셔서 오늘날 이 학교가 한국의 아주 모델 학교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또 유교에 대한 얘기를 잘 가르쳐 주어서 미래에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유교가 어떤 것이냐 역사를 가르쳐 주는 일을 우리 어른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은 6.25 67주년 기념주일 평화의 기도 하면서 기도문이 써 있습니다. 주보에도 뒤에 뒷페이지에 보면요 다 찾으세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6.25 전쟁 67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전쟁 이후 적대의식과 상호불신, 민족 분단이 고착화되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지금까지 남과 북이 서로 자신들의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서로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 땅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과 에사가 목을 끌어안고 화해했던 것처럼 남과 북이 서로를 용서하고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한반도의 통일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막힌 담을 푸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한반도에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휴전에 의한 일시적인 평화를 넘어 이제는 이 땅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록되는 북한에 무너진 3,700여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날이 오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신뢰를 기초로 군사적 정치적 빗장을 열어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동북아의 냉전 구도를 바꾸고 새로운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